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. 하부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. 네, 대한항공 뭐 주가와 관련된 그러한 뉴스 같은 거는 크게 없고 그냥 가볍게 볼만한 국밥, 짬뽕, 메밀, 비빔국수 맛있겠네요. 대한항공이 뭐 새로 추가한 기내식 해가지고 이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 그 최근에 뭐 기내식이 뭐 형편없었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항공권 가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서 회사의 그 전과 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거리로 나오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. 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이 브랜드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. 요거는 요 사진처럼 나오면 진짜 좋긴 하겠네요. 영상 보기 전에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저희 이번에 뭐 7월 이벤트, 7월 이벤트도 이번에 새로 시작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어렵다 하시면은 이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.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대한항공 주가를 볼 건데 정말 이번 주는 약간 퐁당퐁당이죠. 장이 좋았다가 진짜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진짜 안 좋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종가의 변동은 크게 없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주가의 등락은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?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지금 요즘에 거의 다 대형주 위주로 올려주고 있거든요. 근데 주가가 지수가 강하게 밀릴 때는 전체적으로 다 웬만한 종목들이 다 많이 밀리죠. 중소형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많고, 근데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뭐 대형주, 막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3% 4%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계속 좀 끌어올렸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막 5% 6% 빠졌다가 오늘 같은 날 뭐 2, 3%밖에 반등을 못하는 장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결국 대형주는 조금 뭐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이때 올라가는 대형주 또 이때 올라가는 대형주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수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도 계좌 상황이나 혹은 뭐 개별 종목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. 요즘 시장이 약간 그런 모습이고 오늘 시장에 비하면은 대한항공의 주가는 약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. 마이너스 0.19인데 캔들에는 음봉이 좀 크게 보이죠. 이게 오늘 아침에 장이 좀 좋게 시작하고 이 양매수 포지션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시가는 좋았지만 대한항공은 그 시가를 좀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전날 종가 부근인 26,65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고 요즘에 사실 이 전날에 대한항공이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, 물론 종가는 뭐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습니다만 전날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죠. 일단 유가는 뭐 WTI 서부 텍사스 유입니다. WTI, 그 다음에 두바이 중동이죠. 그 다음에 브렌트, 북해, 그 영국 쪽에 있는 북해산 유가인데 지금 유가는 대부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WTI가 전날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. 근데 전전날에 많이 하락을 했었고 어제는 한 1%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중동이나 뭐 브렌트도 지금 다 이틀 연속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 요 WTI 유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어서 오늘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전날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했던 종목들 약간 그 선물로 치면은 숏의 성격을 보이는 종목들이 오늘 같은 날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. 최근에 그런 섹터들이 몇 개 있었는데 물론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질 때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,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요런 거. 최근에 대표적으로 방산주, 그 다음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태양광이나 풍력, 친환경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약할 때 양봉을 많이 보여줬거든요. 근데 저런 종목들도 지수가 올라갈 때는
지수 반영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. 대한항공의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, 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오늘은 일단 양매도가 나왔습니다.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틀 연속으로 연기금은 또 매수했거든요. 뭐 투시는 어제 산 거 그대로 반납을 했고, 금투가 이제 이 새로운 이 매수 주체로 들어왔는데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. 뭐 기관 쪽에서 마이너스, 그 다음에 외국인도 소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오늘은 양매도는 맞습니다. 하지만 시가가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양매도를 맞았어도 전날 주가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크게 밀린 부분은 없다. 이 정도는 사실 괜찮습니다. 진짜 양매도가 안 좋은 경우는 이런 음봉이 좀 크게 딸려오는, 그 다음에 지지 구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이런 구간에서 양매도가 나오는 게 주가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, 또 아랫꼬리가 길다는 거는 그만큼 이 하락분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는 뜻이겠죠. 아마 뭐 기관 쪽에 연기금이나 뭐 금투나 뭐 이 중에 하나겠죠. 아니면은 뭐 투신이 오전에 많이 팔았다가 다시 뭐 매수해서 마이너스 10만 주였다가 플러스 2만 주가 돼서 마이너스 8만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고, 누군지는 바로는 확인이 어렵죠. 그래도 일단 수급 상황 대비했을 때 주가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, 물론 시가 대비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한 마이너스 2%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다만 지금은 구간을 지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26,000원을 한 번, 두 번 이틀 연속으로 돌파 시도를 한 거, 터치한 거는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25,500원 이하 구간에서 주가가 좀 밀릴 때 반발 매수가 들어와 준 거, 아랫꼬리 길게 달린 거, 이런 것도 저는 지금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싶습니다. 아마 경기 침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. 시장에 나오고, 유가도 지금 어떠한 공급 이슈나 뭐 수요에 관해서도 크게 바뀐 건 없는데, 지금 대한항공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는 최근에 코로나 이슈. 요게 다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대한항공이 앞구간에서 좀 시련을 겪은 시간 자체의 원인이 코로나였죠. 근데 지금 코로나가 뭐 유럽은 물론 중국도 그렇고 다시 그 봉쇄되는 도시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일본도 지금 확진자가 좀 최대라고 하고, 우리나라 역시 증가 추세가 좀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죠. 그래서 뭐 원숭이 두 창 같은 거야 크게 시장에 전체적으로 반응을 못했다고 하지만, 지금 요 두 창도 일단 꾸준히 늘어나곤 있습니다.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,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증가 추세가 있다. 이게 뭐 백신의 뭐 그런 항체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저는 이 백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 자체가 아예 없는데, 뭐 항체가 생성이 됐다가 그게 좀 약해져가지고 다시 한번 재감염이 된다,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, 혹은 변이, 지금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다 변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변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기존의 이 면역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감염의 형태로 지금 재감염이 나오고 있는 건지.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바이러스는 변이가 거듭될수록 파괴력은 점점 힘은 약해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감기 정도로 아마 이제 인식이 점점 되지 않을까. 저도 코로나를 걸렸었지만 제가 진짜 몸살 감기 이런 거 심하게 걸렸을 때보다는 훨씬 안 아팠거든요. 다만 짜증나는 거는 이 맛을 못 느끼는 거, 이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. 이게 한 2주 정도 갔던 것 같아요. 3주 정도.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간장 뚜껑 열어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막 그랬었는데, 요거 말고는 저는 그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진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. 지금 일단 뭐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면은 백신 4차 뭐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다 안 맞는다, 뭐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시장 자체에서는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. 뭐 그다음에 키트, 백신,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마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은 요게 시장에 좀 그 전처럼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. 왜냐?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해도 시장에 자금을 다시 또 못 넣어주거든요. 지금 이미 인플레도 굉장히 심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돈을 다시 뿌려준다 하면은 이 인플레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그냥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전처럼 진짜 막 봄, 겨울 이때 확진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때
그 정도의 반응을 사람들이 저는 안 할 것 같긴 합니다. 예, 그 정도로 막 겁을 먹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이 좀 크게 된다. 물론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이 대한항공에 분명히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해요. 예, 다만 이전처럼 그렇게 큰 충격이 올 것 같진 않고 아마 정부 쪽에서도 좀 그런 스탠스를 잡지 않을까. 예. 한 가지 리스크긴 하죠. 지금 유가, 유가는 코로나도 잡혀가던 시점이었고, 유가도 폭락의 하락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초입이라고 보여지는 구간에서 대한항공 주가도 25,000원 저점 구간 잘 지켜주다가, 유가 떨어지니까 이제 반등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와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같이 늘어나주고 있습니다. 예. 요게 조금 잠재적인 리스크다. 그거 말고는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나 오늘 수급 상황이나 뭐 양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주가에는 크게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요 25,000원에서 26,000원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해주고 이 내려올 때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거는 유가만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. 그러면 또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예. 보통 내려오는 속도랑 올라가는 속도는 거의 좀 비슷하게. 예.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냥 계단식으로 야금야금 내려오는 게 진짜 올라가기 힘들거든요. 예. 근데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내려온 거는 맘만 먹으면 또 금방 회복됩니다. 예. 기간도 짧았고 물량도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. 예. 코로나가 문제겠네요. 지금 일단은. 예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확진자가 좀 많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네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.